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230년 전쯤 미국인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어를 영어로 할 것인가, 독일어로 할 것인가. 결국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단 한 표 차로 영어가 채택되었죠. 만약 당시에 그 한 표가 아니었다면 2차 세계대전도 어찌 되었을지 모르고요. 우리 청년들의 사랑 표현도 이리베디히 좀 딱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작은 봄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제 몸에 봄향기 가득 머금은 들꽃들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담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니 강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입안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입안이 너무 건조해서 침이 마르는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입안이 궤양이 자주 생긴다든지 타는 듯이 아프다든지 특정 미각이 잘 안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그 질환으로 구강자결증후군과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강자결감 증후군, 구강건조증, 뭔가 좀 단어가 생소한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 환자분이 내원하셔가지고 네네. 진찰하게 됐는데요. 네네. 이제 병원에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진단을 받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란 게 어떤 병일까? 저도 이제 생소해가지고 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병명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증상들을 띠는 이런 계통을 모아놓은 것이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입안에 좀 불덩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혀가 이제 화끈화끈거리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질환입니다. 네.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혀나 입천장 점막이 이제 얼얼하면서 몹시 아픈 상태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지만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또 입안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 감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쇠맛이 나는 등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도 지장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맛이나 짠맛 등 특정한 맛을 계속해서 이제 입안에서 느끼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맛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그걸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을 돌다가 이제 검사를 해봐도 잘 안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양방병원의 검사는 좀
이 기질적인 변화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CT나 뭐 이런 것을 촬영을 해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증상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이런 경험이 약하게는 겪으신 적이 있죠. 몸 그쵸. 상태가 좀 안 좋거나 할 때 음식을 먹으면 평소랑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네. 그게 이제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병이거든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녀의 14% 정도가 이 질환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폐경기 여성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호르몬 대사 변화가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빈혈이 있거나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밖에 우울증 등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뭐 다른 병이 다 그렇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원인이 밝혀진다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진통제나 세로토닌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또 진정제 등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실제로 뭐 이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좀 효과는 있었나요? 이제 효과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안 오겠죠. 그러니까 한의원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갔는데도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 약이 안 듣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돌다 한의원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한방 치료로 호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구강건조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이제 또 다른 질환들은 구강 건조증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제 우리 몸에 침샘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귀 밑에 있는 이하선, 그다음에 턱 밑에 있는 악하선, 그다음에 혀 밑에 있는 설하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고 소타액선들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이제 그 세 가지는 한 쌍씩 이렇게 좌우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하선에 생성된 타액은 이제 양측 뺨의 이 계구부로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또 악하선은 혀 밑에 계구부, 설하선은 이제 작은 여러 관을 통해서 혀 밑에 넓은 부위로 분비가 되는데요. 네. 이제 이 타액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입안이 촉촉하게 유지돼야 구취도 없어질 거고 입안의 세균도 해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일차적인 작용은 침에서 일어납니다. 아, 네. 그래서 소화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그 타액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건강한 성인들은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의 타액이 분비가 되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거보다 적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의 30%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노인이 되면 이제 우리 몸에 분비물들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인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정상적인 생리적인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불편해지는 병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음식을 잘 먹고 잠만 잘 주무시더라도 구강 건조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전되지 않는 아주 강한 구강 건조증 등은 이제 그 이하선, 악하선 이런 침샘들이 공격을 받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주로 스스로의 이제 면역 세포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자가 면역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 질환은 이제 난치로 보고 있고 병원에서도 이거를 완치를 할 수가 없고 이제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존적인 치료만 하고 있거든요. 한방에서는 이 원인을 이제 체질에 맞지 않는 섭생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면역계의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이지도와 이제 몸 상태를 바로잡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구강 그 건조증 외에도 입안에 자꾸 궤양이 생기는 베체트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입안의 불편감을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모두 면역 질환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굉장히 말씀을 해주신 걸 좀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네, 원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증후군이라고 하면 원인을 좀 알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크게 뭐 기본적인 우리가 좀 생활 습관이 조금 불균형이 왔을 때와 아니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강한 뭐 신체적인 어떤
뭐 면역력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네. 볼 수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럼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치료법이 좀 어떻게 다를까요? 아, 예, 제가 그 설명을 조금 이렇게 중원부원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네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네네네. 우선은 이제 생리적인 입이 마를 수는 있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전날 과음을 했거나 이래서 몸에 이제 소변 배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땀 배출이나 당연히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게 되고 네. 또 이제 노인으로 이제 나이가 들거나 해가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타액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생리적인 변화고요. 이제 생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병리적인 것은 이제 병인데요. 네네. 그 자연스러운 범위를 넣어서 정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면 이제 병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병리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디션 관리가 잘못된 것이 과도하게 누적이 돼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졌거나 아니면은 몸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도 이것을 타액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네.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몸을 잘 관리하시면은 돌아오는데요. 네네. 이제 그 타액선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고로 인해서 뭐 타액선이 손상됐을 수도 있고 뭐 네. 하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원인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이제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고 또 자기 편은 지켜야죠. 내 몸은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교란에 의해서 뭐 군대로 비유하면 군대가 이제 자기 편한테 총을 대는 거예요. 네. 그런 일종의 뭐 쿠데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면역 질환이 굉장히 주변에 흔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난치 질환하고도 굉장히 난치성으로 보고 있죠. 한번 면역성이 발생되면은 이제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재발이 굉장히 잦은데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류머티즘이라든지 네. 뭐 루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베체트나 뭐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면역 질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암 같은 질환들도 면역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역계가 교란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것을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의학에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게 확실한 원인이 될 때만 이게 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암의 원인으로 흡연을 지목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이게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은 지죠. 네. 그거는 이 담배 때문에 담배를 흡연자들이 암에 잘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펴가지고 암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이런 복합적인 추정되는 요인들은 많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역 질환과 연관이 있는 요인들로는 수면 부족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몸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누적된 알러지 반응이 계속 중첩이 되면은 이제 면역계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나 이런 증후군자가 붙은 대부분의 질환들은 우리 몸의 면역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치료는 이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죠. 말씀하신 대로. 네. 하지만 이제 구강 자결감 같은 경우에는 감각의 이상이기 때문에 안면으로 오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경추 1번에서 안면으로 오는 신경이 나오는데요. 그 신경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경추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을 만져보거나 하면은 좀 불편감을 호소하시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럴 때는 이제 경험적으로 목의 불편감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목에 뭉쳐있는 근육들도 풀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추나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근육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의 그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안면신경의 염증도 이러한 증상들을 잘 발생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 돌아갔다고 하는 이 안면신경염이나 네. 아니면은 안면부에 이상 통증이 생기는 3차 신경통이나 이런 질환들하고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안면신경 장애가 오면은 경추부터 시작해서 안면신경 쪽으로 좀 긴장도를 낮추고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다른 치료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명 치료도 이것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고요. 네. 우선은 1차적으로 한의원에서는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면은 이제 다행이고 네. 호전이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생긴 지 1년 이내는. 그다음에 이제 생긴 지가 1년이 넘어서 아주 만성적인 경과를 띠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치료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크게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몇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몸에 이제 진액을 다 말려버리는 열 대사 이상으로 봅니다. 열 대사 이상이요? 예, 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 몸으로 치면은 기능 항진이 되면은 한의학적에서 말하는 열이고요. 이제 기능 저하가 되면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입니다. 춥다는 뜻의 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기능 항진이 되면 그 과도하게 수분 같은 것들이 다 대사돼서 빠져나가 버리죠. 네. 예를 들어서 대장 기능이 항진이 되면은 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기능이 저하되면은 설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능 항진이 과도하게 됐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타액이 다 분비가 되고 말라버려서 더 이상 분비가 될 타액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이 열 대사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 당신 몸에 열이 많다면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돼 있다. 아. 항진이 돼서 잠도 잘 안 오고 입도 마르고 뭐 이제 대변도 잘 안 되고 이제 소화기는 너무 강해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열대사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혀는 한의학적으로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심장이요? 예, 네. 이 심장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 순환계에서 말하는 심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감정의 그러니까 조절 능력과 심장이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외형적인 관찰로 정립된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면 심장이 뛰고 또 계속 그렇죠. 신경을 쓰면 심장이 빨리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한의사들은 이제 그것을 감정적인 이상을 심장의 기능이라고 봤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는다거나 하면 이런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은 심장의 기능 항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 심장 기능 항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타액이 이제 마르게 되고 누구나 이제 면접장이나 뭐 이렇게 좀 긴장 상황에서 네. 타액이 마르는 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입이 바짝 마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리적인 것인데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입이 뭐 마른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 네네. 이러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죠. 이 주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가 많고 네. 그것을 이제 상황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위의 음액 손상으로 보는데요. 이제 비위라고 하면은 이제 췌장하고 위장을 말하는데 그 소화기 기능을 뜻합니다. 근데 네. 소화가 만성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은 사람이 이제 삐쩍 마르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또 이제 아까 열하고 상관없는 이 진액 부족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는 영양 부족입니다. 영양 부족이나 빈혈,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위의 영양분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딱 봐도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이 사람 뭐 분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대인들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제 대사가 잘 안 되거나 소화기에 강력한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무기력감이나 식욕저하, 소화불량, 변비, 그다음에 무름변이 교대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말한 비위 허약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아까 심장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뭐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타액 분비가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교감신경 항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누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싸우거나 도망갈 때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을 사지로 보내고 이제 동공이 커지고 입이 마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이제 소화기로 혈액이 가서 사람이 좀 릴렉스되고 잠이 오고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항진돼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쟁 상황에서 누구한테 쫓기는 상황이라면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현대인의 생활로 바꾸면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상태에서는 면역계의 어떤 부분들이 작동을 좀 덜 하거든요. 그 상태가 누적이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성인병이나 암 같은 중병들도 유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따라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섭생이 제일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병이 잘 오지 않고요. 네. 대부분 이제 환자들 보면은 주변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들인데 뭐 흡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구강 문제들이 잘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신경계통이라든지 뭐 비위, 그러니까 말씀하신 소화기, 그리고 또 열 대사 등 뭐 다양한 뭐 원인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까 말씀을 서두에 해주셨던 그 최근 실제 치료 사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봐 주시면 조금 더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나 뭐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분은 최근에 왔던 환자분인데 이제 20대 남성이에요. 20대 후반인데 이제 평소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은 엄밀히 말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도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이상한 증상인데 어떤 이제 증상이죠? 입에 짠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네. 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불편하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짠맛이 느껴지고 네. 이제 그다음에 흡연을 한 다음에 그 증상이 시작이 이제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흡연자들이 있지만 흡연이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네. 저도 그런 증상의 환자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제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오래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를 돌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동네 내과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뭐 각종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구강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에 가가지고 이것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다 이런 진단을 받고 왔는데 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병명도 생소하지만 그 증후군의 정의에도 명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붕어찜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붕어찜이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네. 각종 뭐 붕어찜은 이제 보양식의 일종인데 뭐 가물치라든지 아니면 뭐 자라탕이라든지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보양식으로 쓰이는 음식들은 성질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 변화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의사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죠. 그래서 네. 붕어찜을 먹고 생겼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인이 됐을 것 같다고 추정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경추를 푸는 치료를 했어요. 경추나 이런 데 긴장이 많고 디스크 병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두세 번밖에 치료를 안 했는데 이제는 담배 필 때만 짠맛이 느껴지고 안 느껴진다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호전 사례를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또 몸이 조금만 안 네. 좋아지면 또 생기고 하는 경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중인데 아마 잘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붕어찜 같은 것들은 좀 잘 맞는 체질한테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또 성질이 독해서 안 맞는 체질이 드시면 이제 몸에 이상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양식의 잘못된 그 복용으로 증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평소에 이런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좀 잘 개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생활 습관이라 이제 이 구강 관련 질병들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증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불편감만 있을 뿐 몸에 당장 이제 수명의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안심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관리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이게 면역 질환이나 이런 대부분 이제 수면이 깨지고 나면 몸에 이상 반응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적정 시간에 잘 주무시고 수면의 질이 이제 나쁘지 않고 안 깨고 성인이라면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그다음에 네. 이제 소아라면은 9시간, 10시간 이상 이렇게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이나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불면증이 생겨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몸 안의 염증 반응이나 신경 조절 능력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그 체질에 따른 음식 섭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 섭취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체질 검사를 해서 이제 나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지를 알아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사상의학의 기본 그 개념에서는 이제 이 성정의 변화 때문에 모든 병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게 먹고 음식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면은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구강이다 보니까 먹는 게 특별히 좀 아무래도 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좋은 뭐 차나 음료 네. 같은 게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완화 방책으로 봐야 되고요. 네. 우선 흡연을 중지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차는 이제 체질마다 다릅니다. 이제 태음인 체질은 매실차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소양인 체질은 보리차가 좋고 태양인 체질은 메밀차가 좋고 소음인 체질은 이제 인삼차나 대추차가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체질 검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받지 않더라도 이제 스스로 물 대신 마시는 차는 몸에 반드시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리차를 매일 마셨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대변이 이제 좀 굳어지지 않고 풀어지고 좀 몸에 힘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그건 보리차가 안 맞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생강차가 맞지 않는 체질인데 어제 누가 선물을 해줘서 생강차 먹었는데 이제 바로 좀 띵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술 마셨을 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는 음식은 그 반응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스스로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 영양학에서는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생선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먹고 나서 좀 설사를 하고 해도 이게 뭐 야채 먹어서 설사를 한다고 생각을 잘 못 하는데 네. 대변 상태하고 이제 먹은 직후에 몸 컨디션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면 어떤 게 자기한테 맞고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테스트해 보신 이후에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 또 구강 건조증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들 참고하셔서 식습관 그리고 또 생활 습관에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주홍원 원장님께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꿀입니다. 꿀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꿀은 건강에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이제 꿀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좀 친숙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인식이 돼 있죠. 그래서 네. 몸이 안 좋으면은 이제 꿀을 많이 드시는데요. 꿀은 우선 자연이 제공하는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균 작용을 하고 있는 약산성을 띠고 있고 또 이제 이 꿀은 상온에 보관을 하셔도 절대 상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100% 꿀은. 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는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고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독을 풀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 보듯이 비위를 보강한다는 게 비위의 기능을 항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꿀에 있는 당분들은 바로 체내에 흡수가 제일 빨리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포도당을 이제 링거로 맞거나 이런 것과 비슷한 효능으로 조금만 드셔도 이제 바로 좀 기운이 나는 그런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에너지로 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숙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 상태가 쇠약해졌을 때 꿀과 인삼을 같이 복용하고 하는데요. 또 이제 여러 종류의 병이나 상처, 염증, 화상 이런 것들을 낫는 회복력에도 도움을 주고 통증을 멈추게 해주고요. 이제 이런 모든 그 효능은 꿀이 잘 맞는 체질인 소음인 체질이 드셨을 때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이제 소음인 체질들의 특징은 좀 소화가 안 되고 항상 좀
기운이 없고 이제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 좀 지치기가 쉽고 그다음에 찬 거를 먹으면은 좀 속이 금방 안 좋아지고 이렇게 소화기 기능이 저하된 양상을 띠고 있고 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몸이 좀 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꿀을 먹어야지. 근데 이거가 좋다는 정보를 알고 나서 이제 반대인 체질, 뭐 소양인 체질이 먹으면 굉장히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살도 굉장히 살집이 있고 뭐 갱년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르고 그러신 분들이 꿀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소화기 기능 항진으로 발생되는 질환들에도 꿀을 먹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체질을 잘 보고 쓰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음인 체질 중에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꿀을 자주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불면증, 정서불안, 신경통 이런 것들도 많이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원장님 이게 또 여성분들이 네. 꿀을 좀 미용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얼굴에 좀 바르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도 뭐 소음인 분들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또 네. 건강에 네. 사실 도움이 안 되거나 또 이런 건가요? 이제 소화기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얼굴에 바르는 것은 그 작용이 조금 덜한데요. 아, 네. 그래도 소음인한테 당연히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맞고 네. 굳이 이제 내가 꿀이 맞는 체질이 아닌데 꿀을 비싼 억지로 네. 구해다가 피부에 바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본인의 체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꿀은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꿀은 이제 성질이 따뜻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몸이 소화기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발열 이런 증상이 굉장히 흔해요. 꿀 먹고 이제 얼굴에 열 오르고 잠 못 잔다고 하시면 네네.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 꿀이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또 네. 그런 건 아니네요. 네네, 무조건 좋은 음식이란 거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장님 오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홍원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3세, 네. 키는 148, 몸무게 57kg요. 네, 제 옆에 주홍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이제는 금양 체질인데요. 네, 소화가 참 빨리 돼요. 소화가 빨리 되신다고요? 예, 근데 예, 제가 물을 그 알카리수, 이온수, 그 알카리수는 안 맞고 그 산성수를 먹으니까 몸에 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산성수를 계속 계속 먹어도 이게 일반인들은 안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저는 먹고 나니까 소화도 좀 덜 되더라고요.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산성수를 드시고 먹을- 소화가 빨리 안 된다고요?
예, 원래 체질이 소화가 너무 빨리 돼서 네. 저는 그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밥을 하루에 4번씩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좀 산성술 먹으니까 요즘에서 그거를 먹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거 계속 먹어도 남들은 안 먹는 건데 제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화가 이제 소화가 빨리 안 된다는 게 소화에 불편감이 생기는 건 아니고 속이 더 편하시다는 거죠? 불편하진 않고요. 아주 네네.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아주 소화가 너무 빨리 되면 제가 힘들어요. 예. 이제 이 근데 원래 그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금양 체질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이제 알칼리성에 가깝다고 보시기 때문에 산성수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안 먹는 거라는 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알칼리수를 먹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알칼리수 분리하는 정수기가 나온 지 자체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는 네. 이제 일종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다만 이 그 유행을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알칼리수를 많이 먹고 반대로 분리돼서 나오는 산성수는 버리는 것뿐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머님은 그 산성수로 분리되는 거를 드신다는 것이죠? 예, 저희 집은 저는 알칼리수가 원래 저는 안 맞아서 아예 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먹어보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요새 계속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나 아, 싶어가지고요. 계속 먹어도 몸에 전혀 해롭지는 않고요. 이제 그 음식 입에서는 반응을 땡기고, 예, 먹고 나면 너무 좋아서. 네, 그럼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대변하고 수면을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물을 드시고 이제 대변이 더 상태가 좋아지고 아무 불편감이 없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시면 아무 예, 문제가 없는 대변이 겁니다. 더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소변들이. 이제 산성수 계속 드셔도 되고요. 이 네. 팔체질은 이제 오래전에 진단받고 계속 이제 이 금체질로 섭생해 오신 거죠? 그게 한의원에서 늦게 발견했어요. 네. 소음인 목양인가 목치질인가 그걸로 보시다가 나중에 금양치를 늦게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체력이 딸릴 때 네. 그 한약은 좀 먹으면 좀 낫고 근데 지금은 건강 상태가 좋고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도 좀 많이 먹고 그러니까 건강은 아무 약은 원래 먹지도 않지만은 약은 네. 원래 안 받아요. 네네. 검사에서 특별하게 나쁜 건 없더라고요. 네, 어머니 이 금체질들은 이제 좀 채식 위주로 계속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과일 체질이라고 할 정도로 과일이 잘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숭아라든지 감이라든지 뭐 그런 과일들 많이 구하셔가지고 과일을 항시 섭생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신과일을 좋아해요. 신과일 어떤 거 포도나 말씀하세요? 포도, 아, 키위, 예, 예. 딸기 좀 새콤한 거, 신 거. 아, 예, 그런 것들도 아주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또 건강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포도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많이 먹어도 좀 어떤 때는 많이 먹어서 이거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입에서는 포도가 많이 땡기고 딸기도 많이 먹고 키위도 좀 다른 사람이 안 먹는 걸 제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거는 많이 드셔도 되시고 이제 뭐 포도만 먹고 사는 동물도 있는데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이상 안 생기니까 걱정 마시고 오히려 이제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먹게 되잖아요. 너무 잡다하게 먹으면은. 그래서 이제 주식을 정해놓고 그것만 계속 드시는 거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장수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뭐 100살까지 사는 노인들이 대부분 음식이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것만 계속 먹고. 그러니까 근데 올리브 잎차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올리브 잎차 잎차요. 있죠.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좀 이제 체질상으로는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금체질한테. 근데 포만감을 느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좀- 것들은 조금 불확실한 건데 스스로 검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시면서 몸이 계속 나빠지는 느낌이 없고 계속 괜찮으신 것 같으면은 조금씩 쓰셔도 되는데 네, 어머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산성수 드시고 계시는 거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지금 식단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예. 네, 건강검진에서 좋다고 나와요. 네, 그래서 예, 어머니 잘하고 그럼, 계시는 예. 것 같고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들 상담입니다. 아, 네. 그럼 아드님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10cm, 네. 몸무게는 20kg입니다. 아, 네. 그러면 아드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9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주홍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드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네, 오른쪽 그 발바닥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예, 어릴 때부터 좀 안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자꾸요. 좀 덜 걸으려고 해요. 예, 뭐 산에 가도 잘 안 걸으려고 하고 순간 이렇게 걷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병원에 뭐 지방에 있는 병원에 뭐 가봐도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뭐 혈관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의 크기가 얼마나 되시죠? 지름이 한 3cm 정도. 아, 그게 예, 이제 가늘고 긴 그런 지렁이 형태 같이 튀어나왔다고요? 아니에요. 그럼요. 길고 지렁 형태가 아니고 원형입니다. 원형인데 아, 동그랗- 지름이 3cm 정도. 아, 지름이 되네요. 3cm요? 그렇죠. 예, 예. 원형으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 지렁이처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만져보면 좀 안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져지고요. 아니요,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그냥 살로 느껴지지 뭔가 뭐 동글동글하다는 거 그런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예, 근데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만 그게 있는 것도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 것도 조금 덜 걷고 산 같은 데 가도 잘 그런 발이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예, 발 아프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에 아치도 없나요? 그러니까 평발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뒤꿈치 뒤에서 보면은 네. 바깥으로 휘었어요. 아주 심하게 휘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성장에도 문제가 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치료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좀 관련 전문 병원도 좀 알고 싶은데 이 지방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정보도 없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뭐 또 나중에 뭐 호미로 막을 거 뭐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뭐 또 후회할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두렵습니다. 예. 네. 그 아드님께서 뭐 지성이나 이런 데 발달이 느리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지성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제때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건 다 문제가 없고 이 발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교정 전체적으로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써보셨어요? 교정 신발을 써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병원에서 처방한 교정 신발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사설 뭐 기간에 네.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만 만드시는 분한테 뭐 그렇게 맞췄죠. 아, 병원에서 이제 신발을 추천해 준 걸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아버님 이거를 치료하는 족부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데 예. 가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네. 이 방송 규정상 그거를 치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 관련 학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뭐 의원 한의원이 다 같이 소속돼 있는 학회들인데 예. 그런 곳에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유명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검색법 같은 거라도 좀 뭐 네, 뭐 이제 단어나 예, 뭐 족부학회나 아니면 응용근신경학회를 검색을 하시면 잠깐만 족부학회 아버님 예. 제가 추천드릴게요. 응용근신경학회라고 있어요. 응용근 신경학회. 신경학회 예. 예, 응용근 신경학회. 예, 예. 물론 이제 제가 이 속한 학회 말고도 유사한 연구를 하는 학회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그래도 여기서 공부를 조금 했었으니까 이쪽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조금 스스로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족부 지금 저희도 간단한 교정 정도는 하는데 네. 이 교정 신발까지 썼는데도 치료가 안 되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큰 데를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중앙에 있는 유명한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평발은 좀 타고나는 것이고 그건 좀 네. 많이 걷는 활동을 자제하시면서 관리하시면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최근에 병원에서 혈관종이라고 단정을 지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발바닥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좀 더 큰 병원을 알아보셔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고요. 예. 그 이제 결국에는 평발도 문제가 되고 혈관종 그거하고 또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두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발이 이제 왜 바깥쪽으로 휘는 증상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러면 이제 무릎하고 골반도 다 같이 좀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예. 이렇게 전화 상담보다도 중앙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뭐 제한테 되는 거 좀 한 가지 더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아버님 예, 예. 시간 관계상 빠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2달 전부터요. 네.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이 힘을 주고 바깥으로 쫙 밀어내고 힘을 주면은 예. 지리지리하게 아파요. 막 터질 듯이 뭐가 지리지리하게 예. 힘을 못 주겠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뭐 충격이 있었거나 그런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이요? 네, 예, 겉으로 보기에 부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대부분 이제 발톱이 그 부위가 발끝이라면은 이제 네. 발톱이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건 이제 주변 정형외과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들께는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주홍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 골드를 드립니다.